게 미디어가 아니고 이게 미디어니까 당장 가서 보고 와라. 사실 1900년도에 나온 시리즈가 제일 시초거든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따라오셨을지는 모르지만 무시를. 미안하라고 아니 이거는 우리만 비한 게 아니라 구독자를 비한 아니죠. 발언이에요. 유발 하라리 책을 보면 거기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처럼 저희들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센터의 강연아 지미라고 합니다. 저는 개윤아 주임입니다. 저는 배우순 팀장입니다. 저희가 또 다음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함께 본 영화는 좀 유명한 시리즈죠. 혹성탈출4를 이번에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미디어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보고 오신 분들이 야 현아야 이게 다른 게 미디어 아니고 이게 미디어니까 당장 가서 보고 와라. 어떤 분의 네. 음성이 지원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보고 와라. 누구라고는 제가 보고 와야 누구라고는 되나?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보고 와라. 그래서 사비로 이제 저는 갑자기 보고 왔고요. 그럼 뭐 저는 국비입니까? 다 사비지? 그쵸? 힘들게 진행되는 우리의 컨텐츠. 이제 각자 보고 와서 진짜 어쩌면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미리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리즈가 이번에 저희가 본 게 4번째고 그렇죠. 앞에 1, 2, 3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사실 1900년도에 나온 시리즈가 제일 시초거든요. 근데 몰랐어. 맞아요.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한창 초반에 호평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더 나온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좋은 평을 못 받았고 그 뒤에 2011년에 리부트로 다시 만든 게 우리가 아는 혹성탈출 맞아, 시리즈라고요. 리부트 시리즈라고 했어요. 네. 맞아.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진화의 시작인데요. 이게 그 유인원이 똑똑해지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주인공은 남자가 치매인 자기 부모님을 고치기 위한 치료제를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치료제를 바로 인간한테 쓸 수는 없으니까 유인원한테 임상 실험을 먼저 한 거죠. 그때 과하게 똑똑해지는 그 침팬지들이 생기면서 단체 탈출을 얘네가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치료제로서는 그럼 기능을 했다는 거니까 인간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치료제를 살포했는데 이게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가해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부작용이죠. 그쵸 그쵸. 그렇게 된 게 이제 진화의 시작 첫 번째 시리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그래서 침팬지 종과 인간 종이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가 반목하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들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 같아요. 그 침팬지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실 인간에게 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유인원의 역사랑 연관이 되는데 인간에게 사랑을 받았던 침팬지는 좀 더 인간에게 호의적이었고 인간에게 어떤 학대만 당했던 유인원은 인간을 완전 배척했다. 약간 카르마네요. 네, 저지른 그렇죠. 일이 돌아오는 그런 그렇죠. 시리즈의 내용이 있었고요. 이렇게 앞편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으니까 혹성탈출 4편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왜 미디어와 관련된 영화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딱 떠올렸던 게 언어와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미디어가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한다면 그 가장 기초적인 게 언어 그리고 글이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언어라는 게 결국은 휘발성이 없는 거잖아요. 한번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게 문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어떤 소멸이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라고 한다면 이 언어만큼 그리고 언어를 사용했던 문자만큼 그걸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또 만들어진다는 건 지식이 후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기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성탈출 여기서 보면 최초의 대탈출을 시도했던 그 침팬지들의 우두머리가 시저라는 유인원이에요. 그래서 시저가 동료들을 데리고 대탈출을 감행하고 이제 지구는 침팬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어떤 침팬지들은 부족 사회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 말은 있고 행동도 있고 본인들이 뭘 하려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식이나 정보가 후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 치면 그다지 발전하지는 않은 그런 부족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원들이 지능이 향상된 걸로 나오긴 하지만 읽고 쓰기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대로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정신적 지주로 대표되는 게 시저였잖아요. 근데 그 시저를 그 프록시무스 시저가 그 뜻을 와전한 상태로 가져와서 이게 마치 그때 그 시저의 사상이 이어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글자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됐었고, 몰라서 악의적인 게 아니라 물론 악의적이었을 수도 있죠. 수도 있지. 알았지만 본인이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게 오히려 맞았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공성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유인원들이 뭉치면 강하다라는 말을 그렇죠. 이제 그 과거에 탈출을 시도했던 시저가 남기고 유언처럼 남기고 죽은 거잖아요. 같이 뭉쳐라. 우리끼리 뭉치면 우리 단단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이 프록시무스는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적들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거짓말은 아니었나. 그렇죠. 거짓말은 아닌데 뜻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있는 말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시저의 친구였던 라카? 그 오랑우탄. 네, 오랑우탄이 나오잖아요. 걔만 책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 책을 안 버리고 네. 이게 중요하다. 꼭 후대에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아한테 그 시저가 살았던 옛날 시대의 얘기를 막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구전설화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유인원의 언어 체계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책조차도 인간의 책이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진 인간의 책을 보물처럼 갖고만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해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어디 멀리선가 온 보물 같은 거 그걸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또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언어로 그렇죠. 해결이 안 되니까. 약간 바디랭귀지 같이 수화 같은 걸 좀 하잖아요. 수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뭔가 휘발되는 특성의 비언어적인 것들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뭐 시리즈가 계속 지속이 돼서 언젠가 얘네가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면 인간보다 훨씬 우위에 설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근데 여담인데 그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 저희 지금 이 3명 말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더 이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남편이 혼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혼을 내려고 하니 남편이 이렇게 하더래요. 봐달라고. 이게 이제 침팬지 언어를 습득한 거죠. 그 남편이. 나는 오 이렇게. 부부끼리 보면 그거 뭐죠? 애정의 표현. 근데 또 저는 체험을 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강사님들이 항상 미디어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는 하는데 이 미디어 자체가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수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사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알려줄 수 있는 매체는 미디어 뿐이었던 거죠. 그게 어떠한 형태든 독수리의 형태들, 뭐 동화책의 형태들, 또 천체만원경의 형태들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미디어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또 이제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종이 어떤 종의 우위에 설 수 있는 그 위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그게 물리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요소에 물리력만 들어간다면 저희가 지금과 같이 인간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위계를 나타내는 데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프록시무스라는 침팬지가 있어요. 이 침팬지는 야욕에 불타죠. 단순히 부족의 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란 걸 거의 없애버리고 침팬지가 그냥 유일한 지배종으로 남게 하고 싶은 것도 이 프록시무스라는 침팬지고 부족에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보면 야욕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욕심 많고 무모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인간의 역사도 똑같은 거잖아요. 작은 부족에서 시작해서 사회가 점점 커지면서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까지의 지구가 온 것처럼 프록시무스는 어쩌면 미래를 보고 있구나. 본능적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내가 거의 독보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보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모든 정보, 지식, 이 합을 자기가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기 위한 여정을 또 그리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언어가 그리고 미디어를 포함한 정보와 지식이 권력을 갖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잠깐 책을 한번 인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시를. 비하하러 가네. 아니 이거는 우리만 비한 게 아니라 구독자를 비한 아니죠. 발언이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두 분 정도? 예, 그렇죠. 조금 예민하네. 유발 하라리 책을 보면 거기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처럼 저희들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 사피엔스의 탄생과 뭐 그 진화하는 얘기들을 막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공존하던 시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피엔스 전의 종이 네안데르탈인인 건데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고 사피엔스 종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둘이 같은 시대를 같이 살았어요. 무려 7,000년 정도 지구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두개골을 이렇게 잘라서 분석을 해보면 네안데르탈인들이 그 뇌도 더 커요. 그 몸의 덩치도 더 커요. 그러니까 종 개개인으로 치면 이들이 훨씬 우세하거나 힘이 센 종족인 거죠. 그런데 정복을 한 건 사피엔스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하라리는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는 말로 얘기를 해요. 그 인지혁명이 일어났고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은 언어였다고 말을 하거든요. 사피엔스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소통을 할 수 있다 보니 작전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 언어가 만들어지다 보니 놀랍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거짓말이라는 건 아주 나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허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종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의 종교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은 개개인이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거죠. 그런 집단의 힘으로 네안데르탈인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프록시무스라는 이 침팬지도 똑같은 거죠. 그런 미디어, 지식과 정보 다 갖고 있고 거기서 추가로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의 욕망을 방해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침팬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게 유인원은 그 뭉치면 강한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힘이 다가 아니라 그쵸. 어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해서 결속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그럴 수도 대사일 있을 것 같아요. 있겠네요. 같이 본 선배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접근, 이해, 창조, 참여 이렇게 4단계로 리터러시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접근부터 이해하고 만들어서 확산시키기까지의 그 단계로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접근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창조와 확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니까 고차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단계를 밟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멈췄네. 그쵸. 점점 고차원으로 다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미디어 교육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의 체계가 있고 단계별로 습득해야 될 기준들이 갖고 있고 그에 알맞춰서 적합한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걸 잠시 홍보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너무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조금 편하게 못 보고 계속 생각하면서 보게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선배들의 의견을 또 여쭈려고 합니다. 보통 그 미래 시대를 그린 영화들은 사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거나 현재에 없는, 그러니까 현재에서 더 첨가된 그런 배경들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 스토리의 특성상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깬 감독의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에 좀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영화 딱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수세기가 지난 뒤라고 하고 자연으로 돌아간 맞아요. 다시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을 타고 오죠. 그쵸. 인류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고 그 인류의 어떤 문명과 그런 언어들을 완벽하게 이어받지 못한 침팬지들이 정복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인류 최초의 모습과 닮아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원시 시대 같은 모습도 좀 보였지만 맞아. 이제 저는 보면서 그 노예 제도를 좀 떠올리게 됐었거든요. 맞아.
어느 나라나 사실 그런 같은 종 안에서 계급을 나누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도 뭐 신라시대 골품제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뭐 외국으로 들자면 카스트제, 지금도 잔재하고 있다는 뭐 그런 제도들이 있듯이 그 유인원들 사이에서도 프록시무스가 독수리 부족을 핍박한 것처럼 사실상 기원은 같을 텐데 서로가 서로를 그 상위에 두고 하위에 두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보면서 착취했죠, 오해로. 그쵸. 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게 어느 집단에서나 같은 종이라고 해서 역시 평화로운 공존이란 불가능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지능이 있으면은 그 본능적으로 계급을 나누고 상하관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어떤 지식에 의해 습득되는 특성이 아니라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또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을 믿고 또 이분들을 믿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페르미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짧게 물리학자인데 예. 예를 들어 내가 집에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다 쳐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개잖아요. 이 벌레를 무시하고 놔두거나 아니면 벌레를 죽이거나. 벌레를 만약에 무시하고 놔둔다는 건 내 마음이 계속 찝찝해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벌레가 기어올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나는 그쵸. 얘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나는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없애버리고 나면 편안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이 벌레가 나에게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벌레는 나한테 찝찝한 결과를 갖고 올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이는 수밖에. 그게 이제 이 이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와는 다른 행태를 하고 있으면 일단 경계를 하고 없애야겠다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뭐 벌레를 예를 들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겪으니까요. 그쵸. 저희도 이 혹성 탈출이 이번 시즌이 인간과의 대립이 조금 적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 여태까지 지속됐던 시리즈는 인간과 유인원의 갈등이 조금 주력인 소재였잖아요. 맞아. 같은 종이어도 같은 위계에서 살기 쉽지 않은데 다른 종이면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국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그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수단이 미디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걸 보면서 미디어의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이제 그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 결국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에 따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미디어 센터의 이유가 아닐까. 존재. 네, 그쵸. 존재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한글을 몰랐을 때 한글을 저희 나라 차원에서 보급을 했던 것처럼 저희 센터가 그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디어의 활용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해보면서 네. 혹성 탈출 기승전 미드센터 초고 이런 거죠. 아, 그렇죠. 그건 좀 혹성 탈출 안에서도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영화나 그런 소재가 나온다면 저희가 지금 한 것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죠. 네, 또 저는 이제 마른 수건에서도 미디어를 쥐어짜서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